민주당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당정청이 의견 일치를 봐서 검찰개혁 법안의 핵심이죠. 공소청, 중수청 법안 단일안을 만들었다. 이야기는 어제 전해드렸는데 오늘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공소 취소 거래설이 보도가 된 김어준 씨의 방송에 민주당 대표가 출연을 했습니다. 오늘 경남에서의 최고위원회의 일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김어준 씨 방송에 직접 나갔다. 어떤 이야기 했는지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과 제 마음이 똑같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부터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통큰 결단을 해주셨고 2심 정심으로 다 했습니다. 2심 정. 이재명의 마음, 정청래의 마음이 일치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네. 그동안 정부 조직법안에 대해서 미진했던 부분, 부족한 부분, 또 고치는 것이 필요한 부분, 수정할 부분을 당에서 다 제시를 했습니다. 제안을 하고 네.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일일이 밑줄을 쳐가면서 다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기가 곤란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정청이 단일안을 만드는데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어제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했었는데 홍익표 정무수석이 역할을 했다.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뒷이야기인 거죠. 들어보시죠. 그럼 청와대 쪽에 카운터파트가 누가 있긴 있어야지 이게 조율될 거 아닙니까? 있었습니다. 네.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께서 미루어 짐작하는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어제 최강욱 의원이 다른 방송에서 했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그 보통 이럴 경우에는 민정수석이 네. 검찰 출신인 경우가 많고 민정수석은 아니었습니다. 그죠? 네. 그럼 다른 수석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제 말은 아니고 최강욱 의원이 했던 말을 제가 인용하자면 네. 홍익표 수석이었다고 하던데. 많은 역할을 했고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정청래 대표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 이건 박성준 의원이 어제 의원총회에서 설명을 다 들으셨을 테니까. 예. 저는 어제 좀 의원총회를 좀 참석을 못했는데. 아이고 그러셨군요. 예. 어제 뭐 다른 일이 좀 있어서. 예. 뭐 전체적인 흐름은 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수기 과정에, 그러니까 예. 대통령도 시절에 뭔가 수기 과정에 이게 원활하지 않았던 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자신의 마음은 똑같았다고 정청래 대표가 오늘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그 과정에서 뭔가 그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까지 국무회의 석상에서 하고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민주당에 이제 6년째 예. 이제 의원 생활하면서 민주당에 이렇게 해보면 이제 민주당의 의사결정 구조라는 것이 탑다운 방식이 아니에요. 예. 바텀업으로 해서 쟁점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논란이 있으면 서로 논의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번 조정 기간을 거쳐서 최종안을 도출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역법보다는 귀납법적인 형식을 통해서 예. 이것을 결론 도출하는 것이 민주당의 전통적인 어떻게 보면 의사 진행 방식이었다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개혁 법안도 저는 예상을 했단 말이에요. 정부안이 처음 나왔을 때 이 안이 그대로 가지 않고 예. 여러 논란을 통해서 거쳐서 옥신각신하면서 반대 세력이 있다고 하면 그 반대 의견도 듣고 또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도 담아서 할 텐데 그것이 한 두세 번은 거치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이 들었고 최종적으로 제가 이제 어제 한병도 대표하고 오랜 시간 좀 얘기할 시간이 네. 좀 있어서 이렇게 들어봤더니 한병도 원내대표도 그렇더라고요. 당하고 정책위의장 우리 추미애 의원, 김용민 의원 당정청 하나하나 해서 이 모든 거에 대해서 쟁점 법안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걸 하나하나 다 이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밑줄 하나하나 쳐가면서, 들어가면서 예.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것들을 다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1차, 2차에 대한 논의들이 충분히 숙성이 다 됐단 말이에요. 의원총회에서. 그러니까 최종 결론만 남은 시점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조정만 남았기 때문에 저는 최종적으로 제가 그전에도 방송하면서 이건 다 결론이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이 결과 이렇게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서 예, 지금 예. 박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보면 여기 하나 빠진 부분이 있어요. 어떤 게? 청와대와 당 얘기는 하시는데 그럼 당정청이라고 하는데 정부 예. 이 관련해서는 법무부와 행안부가 있을 텐데 어쨌든 법무부가 주무부서 아닙니까? 그럼 정성호 장관이나 이쪽 법무부에서의 카운터파트는 누구였습니까? 보통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보통 보면은
상임위가 있잖아요. 상임위가 있으면 행안위 간사도 있고 행안위 위원장도 네. 있고 그다음에 법사위에 법사위 간사 위원장이 있지 않습니까? 당의 정책위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정부에 대한 의견들을 듣게 되죠. 상임위 간사들이 보통 역할을 하면서 위원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부안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정부안을 만들어지면 청와대에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조율을 하는 거고 당은 당대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정청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아까 우리 주 앵커가 얘기한 예. 부분이 정부가 빠지냐 아니가 마지막은 청와대가 대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최종 조율은 당하고 청와대. 예. 그다음에 정부안은 충분히 수기가 됐고 정부안은 이미 2번까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종 조율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예. 거죠. 양만희 의원, 어쨌든 정청래 대표가 깜짝 출연한 거죠. 지금 최근에 김어준 씨 방송에 대한 민주당 내부의 여론이 썩 좋은 것만은 아닌데 정청래 대표는 나는 나가. 나는 김어준 씨 방송에 거리낌 없이 나갈 거야 해서 어제 그 합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네네. 예. 강덕구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나는 이제는 뉴스공장에 안 나갈 거야 이렇게 선언까지 한 상황인데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뭐 괴물을 막으려다가 또 괴물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선택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대표가 뉴스공장에 출연한 것은 당정청 협의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역할이 상당히 부각된 면이 있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좀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고 하면서. 근데 이 과정에서 본인의 역할도 있었다는 점을 좀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왜냐하면 본인이 그 홍익표 정무수석과 다이렉트로 이 전원에 의하면 오해가 생기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됐다라는 점을 강조했다는 점 하나하고 또 하나는 중수청에서 사건 입건된 것을 공소청 검사에게 통보해야 되는 의무를 없애자고 한 것도 대통령이다. 그리고 잘 예. 알려진 것처럼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어떤 지휘 권한을 없애자고 한 것도 사실은 대통령이었거든요. 정부의 지시한 게. 그러니까 결국 강성으로 비춰지는 이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개정 내용을 사실은 대통령이 주도한 것이 많다라고 한 점도 역시 좀 부각시키려고 했던 것 같고요. 되돌이켜 보면은 이 안을 가지고 주말에 그러니까 당에서 안을 청와대에 넘겼고 청와대에서 주말을 거치면서 협의가 된 것을 월요일에 청와대에서 이제 당에 넘기면서 최종적인 합의가 됐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되돌이켜 보면은 일요일 밤과 월요일 밤에 대통령은 초선 의원과 만찬을 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메시지를 쏟아낸 거예요. 그리고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장문의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자 명확하게 글로 얘기해 줄 테니까 내 뜻은 이거야라고 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정청래 대표는 월요일 아침에 검찰 개혁을 얘기하면서 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얘기한 것은 사실은 뭔가 좀 강경파의 주장이 담겨 있는 법 개정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돼서 얘기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이제 되돌이켜 이제 복기를 해보면 네. 이것이 합의에 이르기까지 이런 일이 있었다는 점을 좀 부각시키려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정청래 대표 이야기를 들어보셨는데 김성태 의원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홍익표 정무수석 어제 나와서 한 이야기 또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한 이야기까지 같이 들어보시고 나면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말 똑같은 마음이었다. 정심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했었는데 자,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숙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좀 어떤 답답함 같은 것들이 담겨 있는 그러면서도 자세한 설명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게 어제도 우리 국민들의 관심도 높고 또 국정과제 주요 과제 아닙니까? 제가 수기하라고 했잖아요. 수기를 하라. 논의해서 결정을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수기를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소통이 돼야 되고 뭐 소통의 기반이 왜 진지하게 토론이 돼야 되는데 나중에 보고 나면 나는 듣지도 못했다 뭐 이런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거 바쁘다고 그냥 억압하거나 아니면 막 제안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그게 다 이게 문제가 돼요. 좀 힘들더라도 특히 갈등 의제일수록 또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것일수록 정말로 진지하게 터놓고 진짜 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2중, 3중으로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이번에도 좀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았던 것 같아요.
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정부안이라는 것은 당의 정책의총을 통해서 당론으로 정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정부안을 만들어서 제2법 예고를 했던 네. 거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은 논란이 없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또 일부 의원들은 전혀 자신들과는 협의된 바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 논란이 됐기 때문에 정부 일각에서도 과정 관리가 좀 그 부족한 면이 있었고 당도 당 안에서 과정 관리가 부족하고 또 당과 정 간의 협의 과정에서도 또 과정 관리가 좀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 아니냐. 그래서 진정한 소통이라는 것은 다른 의견들, 그러니까 이견들을 충분히 서로 들어주고 신뢰감을 갖고 그런 수기 과정을 거쳤을 때에만 어떤 결론이 모아졌을 때 모든 당사자들, 그러니까 찬성을 했건 반대했던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정무수석으로서 그런 이야기 들었을 때 조금 곤혹스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어쨌든 그 역할을 하는 게 또 정무수석 역할. 예, 그렇습니다. 아마 저에게도 이제 예. 같은 말씀을 하셨고요. 어쨌든 이번 과정에서 그 대통령님하고 저하고는 충분히 소통을 했고 사실은 예.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대체로 지난 그 주말을 거치면서 정리가 된 안이었습니다. 아마 그동안의 협의 과정에서 뭔가 좀 이렇게 원활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홍익표 정무수석이 직접 참여를 하면서 정청래 대표와 당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지난 주말 사이에 정리가 됐다.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내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 강성 그러니까 좀 의원들 위주로 특히 법사위 추미위원장이라든지 김용민 법사위 간사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던 정부안을 완전 묵사발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더 나아가지고 대통령실의 봉 민정수석이나 이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당정청 이제 협의를 통해서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합의안이라 그랬지만은 사실상 봉 민정수석과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건 아닌 거죠. 배제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정부의 입장이라는 것은 좀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심정심이라고 정청래 대표가 네. 이제 대단히 만족하고 오늘 아침에 이제 결국은 김어준 방송까지 가서 출연을 한 것은 그건 이제 지금 맹청 간의 갈등 구조가 그동안 얼마나 컸습니까? 그러면 송영길 전 대표라든지 박찬대 전 원내대표 지금 민주당에 흔히 말하는 친명계 인사들 입장에서는 김어준의 그런 도가 넘친 그런 행동에 대해 가지고 그런 유튜브 방송에 쉽게 말하면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좀 우습게 여기는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붕괴했단 말이에요. 그 붕괴한 상황에서 정청래 당대표가 공소청, 중수청 이거 당정청 합의안 자기 중심적으로 이끌어냈다. 대통령이 여기다 힘을 실어줬다. 실제로 내용은 그렇게 됐어요. 공소청장이 예. 검찰청장 된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나머지 내용은 진짜 민당 내 강성 지청이 여기 다 들어준 거거든. 자 그걸로 가지고 김어준 앞에 가서 이제 내가 이렇게 좀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야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정청래 대표에게 이게 뭐 긴장의 끈을 갖다 이렇게 무장 해제시켜주는 그런 어떤 힘을 거기다 실어줬다. 여기서 정청래 당 대표가 또 오버하면 안 될 건데 문제는 국민들이나 이 지금 현재 국민의 제1야당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야 대통령이 나서서 그래도 민당 중심의 거대 입법 권력이 네네. 그런 강성 입장을 갖다 완전히 검찰의 어떤 수사 권한도 허용치 않으면서 이렇게 이제 앞으로 국가 범죄 대응 역량을 유지하는 걸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고민하면서 이걸 중재 조정하는구나 이렇게 알았는데 막상 결과를 보니까 맨 민주당 강성 그냥 의원들 입장 그걸 그대로 다 수용한 거야.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대로 교통정리하면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국민적 신뢰가 그렇지 않아도 이 형사사법체계에 엄청난 대혼란이 있어. 정리해 주시죠. 예. 제가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예. 10초만 얘기할게요. 예. 뭐 김성태 대표님께서 여러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정치력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 결정이에요. 그리고 정치력은 수많은 논란들을 하나의 일시에 정리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건데 저는 이번에 다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정치력을 보여준 겁니다. 예. 집권당은 결국 뭐냐? 청와대도 마찬가지로 성과를 보여주는 건데 다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이 논의는 이제 불식 다 됐고 새로운 전환은 넘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정치라는 끝났습니다, 거는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만든 정부안을 당에서 일부 반발이 있더라도 대통령이 24명씩
34명씩이죠. 초선 의원들 청와대 네네. 출퇴 식사했으면 그게 정치력인데 대려 내용은 정부와는 묵살돼 버리고 결론은 민주당 강성안의 입장이 그대로 당 정치가 합의가 됐다. 이거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가오뚱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 김어준 씨 방송 관련해서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시간이 다 돼서 뭐 박성윤 의원은 김어준 씨 방송 뭐 섭외 오면은 나간다. 안 나간다는 의원들도 있는데 어떤 생각이십니까? 저는 우리 전체적인 이제 우리 진영이잖아요. 또 다른 우리의 의견들을 피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저는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SBS 우리 민주당에 아니면 이재명 정부에서 날카롭게 비판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출연을 안 하고 이런 게 너무 옹졸한 거 아니겠습니까? 방송이 있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가서 나의 얘기를 충분히 녹아내려서 정치적으로 설득하고 우리 편을 만드는 게 정치죠. 그럼 공소 취소 거래설 정도에 대해서 김어준 방송인이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이나 국민들 앞에 사과 정도는 해줘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 그럼 뭐 이야기도 특검을 좀 수용해 저희가 시간이 되면은 한번 따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오늘 안 들려드렸는데 저는 어떤 매체하고도 정식 인터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오늘 김어준 씨 방송에 나가서 이 김어준 씨 방송과 한 거는 인터뷰가 아닌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인터뷰죠, 뭐.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